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하는 11월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을 기다리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뿐 아니라 대도시 파퓰러 보트에서도 승리하자 일반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소울 서칭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라틴계 유권자, 특히 라틴계 남자 사이의 지지율이 기록적이었다는 집계가 이번 선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종차별적인 말보다는 렌트비 걱정이 더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에게 버림받은 노동자 계층이 이번에는 민주당을 확실히 버려버린 선거 결과라고 말합니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미국이 굴뚝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미국 정책이 트럼프 재선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계층이 고등교육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엘리트들에게 그래 이젠 우리가 보이냐 이런 반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불타는 미국 우선 경제 인기 영합주의와 보수적인 문화가 자신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는 대담한 약속, 이 트럼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게 르몽드지의 진단입니다. 9시 25분경에는 왜 미국의 유권자들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도시인들도 과거보다 트럼프에게 많이 투표했는지, 유색인종 여자보다 중범죄자를 선택하는 게 미국의 모습인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후보는 취임 첫날부터 일단 대규모 추방과 에너지 시추 허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들을 진행할 인물들을 며칠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식품의약국의 일부 부서는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혐의와 기밀문서 형사 사건을 기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재판 없이 케이스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시장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들뜬 채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관세와 세금 감면, 추방 정책은 세계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패배 시인 연설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약속하면서 미국인은 대통령이나 정당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좀 전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말했고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셨고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인에게 투표를 하신 분들은 그것 봐. 그동안 이거 몰랐지? 왜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를 했는데 하는 생각이시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트럼프 그 당선인의 행동이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지? 아직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쯤에 이제 조금 그 이해의 폭이 어느 순간까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확 열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 했고 이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뉴스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은 그 지금 트럼프 후보의 그 재선에 당선인 되고 나서 아주 달라지는 세계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9시 25분쯤에 왜 이렇게 압승이라는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선거인단 312표니까 압승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9시 25분에 전해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도 참 정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러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나가잖아요. 74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그 얘기 안 들을 것 같습니다. 한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경제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경제가 강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왜 그럴까? 뉴스를 늘 보도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분명하게 느낌으로 그냥 수치나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9시 25분경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의 신문들의 일면을 보면은 신문들이야 이제 인쇄 그 마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이 더 정리하기 좋은 날이었었죠. 시카고 선타임스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트럼프는 과거와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걸 이제 그냥 45대 대통령이었고 47대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의미에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통령이지만 이제 오일 시추 같은 건 많이 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산업 같은 건 막 가면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없애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것도 과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사적인 컴백이다. 시카고 선타임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트럼프 시대의 시작이다. 일면 완전히 다 트럼프 후보인데 큰 승리는 이번에 큰 승리로 봅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게다 대고 지금 인선 작업하는데 전부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탑 이름들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그 당선인이 큰 자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식품의약국에서 폐지돼야지 될 전체 부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백신 같은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는 또 연방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상원도 공화당이 지금 이미 52석을 확보를 했고 더 추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자, 이렇게 됐고 워싱턴 포스트는 유리천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여성, 카멜라 해리스가 유색인종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래도 유권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인구도 70% 이상은 백인이니까 히스패닉계 가운데서도 얼굴 하얘서 백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천정 얘기를 조금 했고 워싱턴 포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그 오너가 뭐 소셜미디어 거의 안 하거든요. 몇 개월에 한번 할까 말까? 그것도 한번 하면은 본인의 그 회사 그 블루 오리진 이런 얘기 같은 거 작업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번에 선거 직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당시에 뭐 워싱턴 포스트의 그동안의 오랜 동안의 기조를 보면 해리스 후보를 사설로 공식 지지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빅 축하를 보낸다. 빅 컨그레츄레이션 우리의 45대 대통령 또 앞으로 47대 대통령의 놀라운 정치적인 복귀와 결정적인 승리를 축하한다. 정말 큰 기회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미국을 이끌고 통합하는데 이 차기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잘 안 하는데 이걸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7월 달에도 한번 그 제프 베이조스가 그 X에 썼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야지 됐을 텐데 못 알아차렸습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그 총격에도 엄청난 은총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우아함이 있었다. 그가 안전한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희생자와 그 희생자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도 썼고 그렇게 했던 제프 베이조스가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전 대통령의 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일면이고요. 온통 다 그런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강한 컴백. 뉴욕타임스는
선거 당시에 해리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죠. 중범죄자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이렇게 일면에 크게 썼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깔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기사 다 일면 채웠는데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혐의 이게 의사당 폭동 사건이고 기밀 문서 형사 사건을 기각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재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취임하기 전에 1월 20일입니다. 이걸 끝내려고 케이스 끝내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면책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2초 안에 내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부터 해고하겠다 하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단은 뉴욕에서 받은 그 판결도 역시 이것도 이제 법적 조치에서 면제돼야지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뭔가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 34가지를 받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부터도 스토미 데니엘즈라는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주고 했는데 이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비즈니스 사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좀 지나쳤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도 기각해야지 된다는 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하여 이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거 도중에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오른 것이지 처음에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연기 하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캠페인 하는 도중에도 나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것들도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그 당선자의 컴백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미국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국경 문제도 없지만 뭐 여성 혐오라든가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뭐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우리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다시 승리했다. 다우지수 어제 엄청 상승했고요. 투자가들의 희망 또 일론 머스크와 이해상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했고 뭐 이건 100년 넘어 만에 한 번 졌었던 그 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해서 이긴 그런 케이스다. 이런 것이고 선거의 모든 것은 all about 경제였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이 경제에 관해서는 9시 한 35분경 제가 따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USA 투데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당선됐는데 그의 놀라운 컴백이 모든 정치 관습을 깨뜨렸다. 트럼프의 승리에 미국은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분노를 느낀다. 이거 뭐 잘 설명한 거죠. 보스턴 글로브는 보스턴 글로브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만이 오늘 카멜라 해리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다가 이게 정치인 거죠. 보스턴 글로브 일면에 물론 그 위에는 트럼프 후보가 나왔지만 아래 어제 이제 한 12분 정도 패배 시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실어줬고 싸우려고 했던 것의 포기는 아니다. 실망했지만 계속 뭐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지켜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그야말로 트럼프에게 당했다. 어떻게 졌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졌는지 그럼 어떻게 지는 이유가 왜 나오게 됐는지 왜 계속 여기다가 교육을 얘기를 하는지 뭐 또 라티노 뭐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잠시 뒤에 그건 전해드리겠고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제 해리스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미국의 그 약속의 빛은 언제나 타오른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받아들여야지 된다. 트럼프 그 당선자에게 축하했고요. 물론 전화통화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우리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한다. 그리고 보니까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1월 초에 의회가 개원하면 그게 지난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부통령의 역할이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선거도 압승했지만 압승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은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이 해리스 후보도 선거에서 졌으면 우리 시스템 깨끗하다, 공정하고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진 거다 하고 승복을 하는 거죠. 그런 점을 받아들이고 지면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이나 당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시대의 마크 밀리 전 합참 의장이 그 은퇴하면서 한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그 후보를 파시스트라고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아무튼 뭐 포기하지 말자. 어제는 좀 이 뭐 써놓은 것을 읽는다기보다는 카멜라 해리스가 진즉에 좀 연설을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본인의 이 마음이 진짜로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캘리포니아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지 된다. 이건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오늘 보도와 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선거 개표 방송을 할 때 스티브 강, 그 직책 자체는 그 잊었는데 그 직책 자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여러 가지 기간 산업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 스티브 강 민주당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걱정이랍니다. 엄청나게 이 올림픽을 하는데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안 해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로스앤젤레스는 꼭 로스앤젤레스라기보다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걸 걱정하시나요? 했더니 엄청나게 걱정을 한다. 그런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maybe, may not 이번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안 갔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여러 가지를 지원을 잘해서 이런 강력한 어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것인지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같은 것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J.H. 김 선생님은 미국에 사는 한인 중 한 명으로 인물보다 대선 공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민주당이 특히 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게 악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정말 그 성소수자들은 미국에서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미국 인구의 70%가 백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야지 됩니다. 민주당의 패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또 뭐 정책을 운영할 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원칙이고 하니까 뭐 그렇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디라는 분은 아쉽게도 뭐 상원, 하원은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이 조금 약해지고 있긴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30몇 석 남아있고 그 가운데 몇 석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요구한 것은 살인적인 물가, 폭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 단 두 가지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민주당과 해리스는 딴소리만 하다 졌습니다. 필요한 일, 필요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4년 뒤에 또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SJO2048 이분께서는 민주당, 공화당 색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자리를 지켜주는 정당이 집권합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점점 민주당 쪽 예전에 공화당을 이렇게 섬기고 노동자를 섬기고 노동자에게 좋은 정책을 펼쳤던 그 민주당의 것을 공화당인 트럼프 후보가 간 것이죠. 이게. 그리고 또 그 리히 23 이분께서는 투표 결과를 보니까 뉴욕 퀸즈 우리 동네도 빨개요. 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투입된 뭐 세금 환수, 범죄자 추방 대책만 내놨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새바람이라는 분은요. 철저히 망했을 때 새롭게 시작합니다.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리즘, 주류 언론 등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진보 정당으로 환골탈퇴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SH Love라는 분은
더 이상 미국은 볼 수 없는 듯 알고는 있었지만 무지한 미국인들이 어마무시하네요. 뭐 이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 46%의 라티노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나 정말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지낸 부시 보다도 더 많이 받았는데 특히 항상 이게 남자와 여자가 갈리거든요. 라티노 남자.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그렇게 들은 그런 물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자금이나 뭐나 이렇게 돼서 합법 체류자에게도 다 옵니다. 유학생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여러분들 합법 여러 가지를 추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우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같은 모욕적인 말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중요했다는 거죠. 라티노 남자는 55%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고 라틴계 여자 라티냐는 38%, 라티노는 55%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아무리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해도 나 빌 내야지 돼. 내 아이 나는 이렇게 노동을 하고 살지만 또 라틴계 남자들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라틴계도 남자보단 여자가 대학을 더 많이 갑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 대학교 많이 가면 당연히 깨끗한 잡, 돈 많이 잡는 잡을 갖죠. 그래서 나는 대학을 못 가서 이렇게 굳은 물에 손 담그고 일하지만 내 아이는 대학을 보내야지 되겠어. 새 차도 좀 사고 싶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가 개표 방송을 할 때 라팔마의 전 시장이었던 피러김. 그 전 시장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다 좋은데 결국은 유권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든 퇴색하든 내배 부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노동계층을 버린 민주당. 노동계층도 민주당을 버린 거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첨단 기술에만 포커스를 두고 의료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주이시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무기 주고 지원을 했는가. 여기에도 또 양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젊은 여대생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 여대생인데도 낙태 이런 거 다 없이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미국 밖에서 하나만 보고 이 섹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르몽드, 프랑스 신문이죠. 프랑스에서 가장 큰 신문이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고. 불타는 미국 우선 아메리카 포스트 경제 어떤 인기 영합주의와 보수적인 문화, 이게 바로 성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 성차별 안 해야지 된다. 그리고 성전환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담한 약속으로 좌절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표가 물론 부자도 트럼프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지만 숫자는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르몽드는 트럼프는 즉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대량 추방과 엄청난 관세는 그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을 만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르몽드지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지난 4년 동안과는 또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의 고민, 민주공화 무당파 모두 다 유권자들은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경 문제. 이 국경 문제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흐물흐물했으면 진즉에 다른 사람을 키워서 자리를 물려줬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레가시는 아주 나빠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도 안 물러나려고 하는데 낸시 펠로시가 당신의 레가시에 관한 문제다. 해리스가 가서 이겨야지 된다 했는데 해리스도 져버렸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투명한 미국 시스템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는 평화로운 권력을 이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레가시는 그것 갖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했느냐 실패했느냐 결국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연 민주당이나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임기 2기에 임기 1기에는 많은 반발을 했는데 그것을 반발할 에너지들이 있는가 서로.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유리천정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흑인 여성들이 미국을 볼 때는 유색 인종보다는 범죄자를 더 좋아하는구나. 유색 인종은 카멜라 해리스는 범죄자보다도 이 흑인 여성들이 볼 때 범죄자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범죄자가 아닌 카멜라 해리스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뽑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알고 뽑았는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뽑았는데 다 알고 뽑았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잠시 뒤에는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트럼프 그 당선자가 누구를 어떤 부서에 이렇게 놓는가 이 작업이 발표가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살아갈 미국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든 다른 방송의 어떤 그 정책 입안자들이든 아주 정말 그 새겨듣고 보고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는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트럼프 그 당선인이 압승을 하게 됐는가 사람들의 그 마음 같은 거 잠시 뒤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컴백, 엄청난 몰락 이후에 민주당은 또 그만큼 엄청나게 유권자에게 거부당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 마진이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엄청났고 52년 만에 3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론조사 기구가 다 그것을 알아맞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 폴리마켓 같은 데가 맞춘 거죠. 베팅 사이트가 맞춘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는데 4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나아지지 않았는가. 이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와 토론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그 얘기가 제일 와닿았는데 마지막에 해서 사람들이 보다 안 봐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다는 그거 결국 그겁니다. 4년 전보다 나아졌어 안 나아졌어? 경제적으로 나아진 사람도 많죠. 부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 좋은 것도요. 트럼프 후보를 뽑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좋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열렬히 나의 주머니를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뽑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주식에 투자할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엄청난 부자도 많이 찍었지만 세금 감면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4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나아지지 않았는가 인종차별적인 언사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가져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고양이 뭐를 먹어만 이런 것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동 폭동 사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당연히 이제 이해가 할 만하죠. 그리고 트럼프 그 후보가 아주 공정한 이런 그 선거에서 당선된 거 너무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럼 민주당이 왜 이번에 그 일단 메시지에서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게 실패한 진짜 이유는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 씨의 칼럼을 통해서 좀 생활적인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지난번에 왜 레드 웨이브 있다고 할 때 블루 웨이브가 있었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그럼 몇 번인가요? 중간 선거 있었죠. 또 바이든이 이길 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바이든의 중간 선거에서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선거 결과에 낙관적이었던 거죠. 뭐 이게 뭐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항상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겠는데 투표장에 가서 무엇을 찍느냐에는 경제만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팽팽해 보였지만 뭐 그 전에도 그랬어요. 여론조사 팽팽해 보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항상 블루 웨이브더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지난번 3번 중간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이나 그렇지 그때는 모르고 잘해볼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하고 뽑았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뽑을 때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했었던 많은 것들을 또 사람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꿔보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이 트럼프 그 후보의 패턴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런 극단적인 말과 그런 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겠어? 트럼프 지지층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아니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도 깨닫지 못했던 거고요. 해서 초기 캠페인을 마지막에도 그랬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런데 당장 빵 살 돈이 없는데 민주주의 위협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리스 후보가 파시스트다. 뭐 합참 의장이나 전에 비서실장이 파시스트다. 저 사람 독재적인 성향이 강해.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지금 당장 빵 살 돈이 없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해서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 대통령과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데도 완전한 결별을 안 한 게 어느 정도 안심했다는 거죠. 저 봐, 날마다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 같은 걸 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무당파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을 찍을 수 있겠어? 하는데 그런 말들이 좋으니까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데이빗 브룩스 씨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그거를 전혀 엘리트, 말하자면 재수없는 엘리트들이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이 무당파에서도 다수라고 믿었던 게 결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선거와 대선은 아주 다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그리고 대선을 안 치러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땐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 뽑자 해서 뽑아봤더니 그 다음에는 뭐 코비드 때 뭐 클로락스를 뭐 마시면 된다, 뭐 선에 뭐를 하면 된다,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도 많이 내려가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트럼프 가지고 안 되겠어 해서 바이든을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선거가 한 번 있었는데 중간선거와 대선은 다릅니다. 중간선거는 조금 정치에 관심도 있고 뉴스를 제대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투표를 하고 대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선거 때는 뭐 좀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서 생각도 많고 교육 수준도 조금 높고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좀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찍는데 이 대선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중간선거가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고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저런 극단적인 언어가 아주 나쁠 거야.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급진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주주의 이거 큰일 나. 아니 나라가 위험한 것보다 내가 위험한 게 더 중요하지. 렌트비 내고 뭐 이런 낙태보다 내 렌트비가 더 중요하지. 자동차도 바꿔야지 되는데 이거 바디숍에 가면 돈이 더 들어. 뭐 이런 생각들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에서도 많이 찍었다 이런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데이드 라티노 엄청 트럼프에게 투표했고요. 텍사스 남부국교, 뉴욕의 브롱스, 퀸스, 브루클린 남쪽 뭐 이런 모든 곳에서 미시건에서 아랍계들도 펜실베니아에 또 히스패닉계도 쓰레기선 발언, 푸에르토리코 이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랬던 것처럼 생활비가 모자라서 쩔쩔매는 유권자에게 당장 뭐 몇백 달러 세이빙 어카운트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그 당선자가 그걸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좌절한 이민자들에게. 좌절한 유권자들에게 막 이민자들이 너의 자리를 빼앗아가. 야, 그 막 분노를 시키면서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되고 아우야 저렇게 뭐 돈도 많고 뭐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스타일로 말하네. 이것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고
뭐 엘리트들이 점잖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데이빗 브룩스 씨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맨하탄 그 엘리트에 대한 퀸스 태생의 원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걸 그리고 설명은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트럼프 그 대통령이 아버지가 이제 아주 그 싼 지역에서 아파트먼트 많이 지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맨하탄 저쪽에 불빛이 비친 저쪽에는 아이야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뭐 그 바탕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독일계 뭐 징병 피해서 미국으로 왔었고 아버지와 프레드 이 트럼프는 다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저 퀸스 저쪽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때가 아니야 할 때 이 아들은 왜 why not 하면서 맨하탄을 뭐 그쪽은 우리랑 좀 클래스가 달라 이럴 때 트럼프는 거기에 반항을 하고 아버지의 그거에 반항을 하고 맨하탄 진출을 꿈꿨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Maybe 그래서 블루 칼라의 그 적개심이라든가 저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것 그리고 거기 선망 같은 이런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어프렌티스 진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퍼포밍하는 것을 마스터하기 전부터 그렇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하탄 엘리트에 대한 퀸스 태생의 원망 이렇게 이제 맨 앞에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전국의 미국의 농촌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이 클래스적인 이 계급적인 적대감 이게 아주 마법처럼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사람들은 민주당은 노동계층 당신을 배신했고 우리 그 당신들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들이 바보야. 그들이 말하는 정말 개탄할 만한 힐러리 클린턴이 실수로 말했었던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개탄할 만해. 트럼프가 이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배신을 했어. 이런 거. 2024년도에 사실은 민주당이 만들었어야지 되는 그것을 트럼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인종, 노동계급, 블루칼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 사이에서 근로자 사이에서 노동계층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뉴저지, 브롱스, 시카고, 댈러스, 뭐 휴스턴과 같은 지역에서 놀라운 상승률이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들을 쭉 보면 지금 소수인종의 3분의 1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 씨는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보조금, 사회 보조금과 경기 부양책으로 노동계층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경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스타일의 이런 더 좀 강한 이런 노동계층을 위한 것을 받아들여야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대학촌 그리고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도 어제 그 승리 연설을 기획했던 곳이 본인의 대학이잖아요. 하워드 대학이죠. 어제 패배 시인 연설을 했지만 그런 아주 뭐 부자 교회 뭐 이런 뭐 힙스터한 그런 도시 이런 데 중심부에서 민주당이 이 트럼프 그 이후에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또 후보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업신여기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데이빗 브룩스 씨도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후보의 그 여러 가지 행동, 말투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걸 겸손해야지 된다. 어쨌든 트럼프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 민주당은 아니지만 우리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노동계층의 마음을 잡았으니까. 물론 트럼프는 구태여 무슨 전에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이나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파시스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혼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질서의 그런 재앙의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미국이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어쩌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탈산업 경제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일을 하든지도 별로 상관이 없었고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어떤 고위 학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정부도 많은 것을 지식경제 산업이었으니까요. 이 공장 굴뚝 산업에서 지식경제 산업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게 또 자유무역 정책에 굉장히 맞고 하니까 금융 컨설팅 분야 얼마나 돈 많이 받습니까? 제조업은 당연히 위축됐죠. 싼데 하면 되지. 중국, 멕시코, 무슨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
뭐 이런 데로 지금 다 돌렸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기술로 전환을 했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왜 빨갑니까? 그래서 빨간 거죠. 그리고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든 사다리를 올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찬살받았지만 그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좌절감이 수십 년 동안 쌓였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이 더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상위 10%에 속하면은 성적 요즘 미국은 3분의 2가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하위 10%는 3분의 2가 남학생입니다. 대학교를 누가 더 많이 가겠습니까? 여자가 더 많이 가죠. 여자가 더 많이 가니까 여자들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남자들은 왜냐하면 대학교 나오면 웬만큼 먹고 사니까 남자들은 대학교 나오지 못해도 이 정부도 잘못한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오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야죠. 트럼프 후보는 지금 적어도 트럼프 당선자는 꿈이라도 주잖아요. 부자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9년 일찍 사망한답니다.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뭐가 안 돼 하면서 펜타닐 같은 거 이런 것으로는 6배 더 많이 사망하고 결혼은 덜하고 돈이 없는데요. 이혼은 더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혼전에 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비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돈 많이 받아서 내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안 사 먹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24%는 친구도 없어요. 대학 졸업자보다 무슨 공공 장소를 방문을 하거나 지역 무슨 단체 아니면 무슨 뭐 스포츠 리그 이런 데에서 활동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 언어 이런 것도 굉장히 거칠고 공공의 선 이런 얘기하면 그런 뭐 사치스러운 거는 뭐 누구에게나 갖다 줘라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사치스러운 신념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같은 로스쿨 졸업생들 기쁨의 정치 이거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인종적인 불평등, 성불평등, 성전환자 뭐 이런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고 무슨 뭐 그린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아주 괴물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사회의 거울은 적어도 내다봤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그 좌절감과 저런 게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자기들만 보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트럼프가 저렇게 유치한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교육받은 계층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을 트럼프가 보고 그들의 언어로 평소에 상스러워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언어로 써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가 아니라 다 함께 차차차 노동요처럼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트럼프가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지금 뭐 어제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아주 좋고요. 당분간 좋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완화, 대규모 그 세금 감면, 관세 중요하죠. 또 이민 정책도 어차피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세금 인하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내년 말에 끝나는 그런 그 소득세 이걸 이제 다시 그 대통령이 2017년도에 그 통과시켜 놨던 거예요.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이 그걸 이제 계속 하겠죠. 법인세율은 지금 21%인데 이것도 트럼프 그 대통령 당시에 내려놔서 15%까지 간다고 하고 팁에 대한 세금도 없애겠다 하는데 이것도 메이비 공화당이 양쪽 다 다수당이 되면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죠. 초당적인 곳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뭐 GDP의 6% 적자를 낸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적자를 최대 12% 늘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까지 본인이 집권하진 않잖아요. 단기간 몇 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인공지능 같은 것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정부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거 없앨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이 얘기를 할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본인에게 그 지원자 많이 그 기부자 늘어나고 이러면서부터는 미국을 뭐 세계의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쪽도 지금 많이 그 오르고 있는 거고 에너지의 경우에는 정부 연방 정부 소유의 땅에서 많이 채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주식은 오르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그 패널 제조업체 폴트솔라는 뭐 폭락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은 상승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관세와 이민에 대한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미국도 보복을 받을 것이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에서 20% 관세, 중국산은 60%, 뭐 멕시코에서 자동차 만들면 500% 이거 한국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소비자 물가 그 올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들도 이 점은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미국에 무엇을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까? 중국은 콩, 옥수수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농산물 그쪽에 노리고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유권자에게는 아주 아이러니한 아주 잔인한 아이러니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미국 경제의 장점 시작할 때 이제 장점이 되겠죠. 뭐 인플레이션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게 결국은 단점으로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량 추방이 제일 불확실성의 원천인데 대량 추방하고 나면 추방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죠.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주택부터 모든 물가까지 과일값 비싸다고 여러분 그 트럼프에게 후보에게 찍으신 분들이 이게 또 역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은 불법 단속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자금을 이쪽에 쓰고 이렇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합법 이민 같은 거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예 다 누군가가 다 그렇게 하게 하겠어? 조절할 수 있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그 당선자가 다 본인의 충성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시트벨트 매세요.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의 미국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갑자기 또 다 잊어먹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이래도 되나요? 오늘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틀째 되는 날인데 제 머리도 하얗게 모두 다 비어서 지금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 나옵니다.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셀리온 공동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